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테마는요 6번 테마죠. 자, 우리는 우리 6번 테마 보시면 교재는 여러분들 52페이지 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6번 테마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인데, 취득세 과세대상 자체는 뭐 독립한 문제로 예전에 나온 적은 있지만 독립한 문제로 출제 최근에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거나 그런 부분이고요. 자, 비과세가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습니다. 취득세 비과세는 독립한 문제로도 가끔씩 나오고 또 종합문제 속에서는 뭐 단골로 비과세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기출 표시를 보다시피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상 또 비과세 이 부분이 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5회 시험에서 이렇게 독립한 문제로의 출제 비중은 별표시 2개인데 자주 나오는 부분. 근데 이게 이제 종합 문제 속에서는 이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그런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학습 범위 또 학습 방법 핵심 쟁점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바로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요. 취득세 대상은 여러분 우리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대상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했었는데, 자, 취득세 대상은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스토리텔링을 한번 하시고 하는 게 좋죠,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을 한번 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7080 세대 갑입니다. 이 사람 고향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가 고향이었죠. 포항 영일만 앞바다가.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바다를 보면서 마도로스가 되는 꿈을 키웠는데 꿈은 꿈으로 끝나고 서울에서 중견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삶의 회의를 느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과정을 3인칭 전지적 관점에 쭉 따라보니까 서울에서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요? 항공기를 타고 자, 김해공항까지 갑니다. 여기서 이제 차량을 타고 다시 영일만까지 이동하죠. 그래서 영일만 도착해서 맨날 바다 보면서 바다를 보고 수일을 합니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 이생진 시인의 식구처럼 수평선에 눈이 베었다. 술은 내가 먹었는데 취한 것은 바다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바다 보고 수일하니까 이 사람 부인이 야, 인간아 잃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부가 되기 심했죠. 선박 취득했습니다. 5억 원을 다른 사람부터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기 잡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양식업권도 취득해서 양식업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행을 떠났죠. 내 제2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그래서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강원도 정선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 강원랜드가 있죠. 여기서 이제 카지노하면서 사북권 태백의 산들, 탄광촌의 산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이템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이 골프 치고 그 다음에 콘도 숙박도 하고 또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또 폼나게 승마할 수 있는 또 요트 탈 수 있는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 폐강사들이었죠. 광화권 취득해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을요, 광화권 취득하고 임목에 따른 임목을, 자, 수목의 집단 임목을 뭐로요? 기계 장비로 싹 밀고 이런 걸 건설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토리요, 토지 건축물 타고 뭘 타고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이동해서 선박 취득해서 어권 취득해서 양식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양식업해서 안 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수익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야는 리조트사 건설해서 폐강사들이었죠? 광화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쭉 과세 대상을, 취득세 대상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 대상, 부동산, 토지 건축물 당연히 대상인데 토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그러니까 지적 공부상의 토지뿐만 아니라요, 이게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합니다. 그 밖에 공부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준공인가전에 매립간척하고 공유수면 매립간척하고 준공인가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포함하고요. 우리가 건축물 범위를 주의하셔야 돼요.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우리가 이제 건물 요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건물만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요,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이요, 그 대표적인 예 레저 시설이요,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같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취득세상이 된다는 걸 주의하시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요, 이런 것들은 이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대상 그러면 건물에 하나지 않고 이런 시설물,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이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서 차, 기, 항, 산, 얘네들 차기항선 취득세 대상이 되고, 임목도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50시 미만의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거를 참고고요. 그 다음에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 권리도 대상인데 광어권, 어업권, 양식권 같은 권리도 대상이 되고, 이런 회원권도 대상이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대상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통해서 또 이렇게 한번 이런 내용들, 건축물의 범위를 좀 주의해서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비과세를 봅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세는 비과세, 과세에서 제외하느냐, 잘 보셔야 되는데요. 비과세 되는 경우들을 먼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를 봅니다. 국가 지자체, 다른 법률에서 국가 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국가 지자체여야지 법인인데 법령에서 국가 지자체로 의제 보는 그런 것은 제외하고요. 법인은 제외하고,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또 외국 정부, 주한 국제기구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한테 책임질 수는 없겠죠.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당연히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근데 외국 정부 이런 거는 시험에 또 이제 등록면에서 그렇고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취득세도 그렇고요. 외국 정부 취득. 자,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국가 등의 취득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 외국 정부 취득 나오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취득에 비과세한다고 하는지 과세한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비과세해주면 우리도 비과세,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 가서 문화원 부지로 쓰려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취득세를 부과해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우리 정부에 의한 취득에 비과세를 주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비과세입니다. 상호주의 적용된다는 걸 주의하시고,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자, 어차피 국가지자체 것이 될 거잖아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자, 귀속 또는 국가 등의 귀속 기부 찬합할 조건을 취득하는 다른 거 아니고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당연합니다. 어차피 국가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비과세인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느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자,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돼요.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조건이 변경됐다? 자, 약속 안 지켰잖아요. 당연히 과세입니다. 니은번이 시험에 또 나온 적이 있는데,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거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특별시에 부동산을 기부 찬합하면서 있죠. 서울특별시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게 있다거나, 또는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다거나, 그러면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런 경우는 국가 등의 귀속 기부 찬합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조건 이행하지 않거나 조건을 변경하거나 약속 안 지킨 경우, 또는 또 무상으로 뭔가 받은 게 있다거나 이걸 기부 찬합함으로 인해서, 또는 자,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다거나, 자, 건물을 지어서 서울특별시에 기부 찬합하면서 30년, 50년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과세한다는 거. 자, 형식적 취득 등 기타 비과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다음에 신탁재산의 취득. 그래서요, 우리가 취득세, 취득의 개념하면서 배웠습니다. 신탁,
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 그래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 변경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인데,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신탁재산 이전할 때 이 수탁자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이전하지만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죠. 수탁자의 취득은 형식 취득으로 비과세고,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 이전할 때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 취득입니다.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왔다 갔다 했지. 또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변경해서 새로운 신수탁자에게 신탁자 이전했다. 얘도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비과세입니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왜 제가 신탁법에 의한 이렇게 강조하냐면 다른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다만 근데 자 여기 보세요.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 등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자, 그래서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는 말은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산 취득은 얘네들 사이에서 이거는 과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납세무자에서 배웠습니다. 주택조합이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 자, 비조합원용 부동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고 납세무자에서 배웠습니다. 하여튼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산 취득은 요거는 과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고요. 자, 이렇게 해서 꼭 구별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4페이지 보시니까요. 관련 법률에 의한 수용에 의한 판매권 행사로 인한 수용에 의한 판매권 행사 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요거는 압축해 놓은 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령에 따라서, 자, 요 관련 법률이라는 게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어떤 법령에 따라서요, 토지 수용에 관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전시 사변이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 부동산을 징발해 갑니다. 그런데 뺏어가는 게 아니라 민주국가에서는 전쟁 났어도 환매권 주고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갑니다. 그랬다가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하면 국가에서 연락 와요. 환매권 행사라고. 그럼 국가로 갔던 거 환매권 행사 다시 올 때 내 의지로 처음부터 거래한 거 이거 아니잖아요. 내 의지로 거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관련 법령에 따른 수용에 의한 환매권 행사 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이것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할 것은 개인 간에, 이건 다만, 근데 뭘 구별해야 되냐면 단 개인 간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 요거는 취득세 우리 세율 특례에서 배웠어요. 형식적인 취득으로서 요거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했냐? 요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서 환매권 행사하는 거, 매매로서 요거 환매권 행사, 환매권 행사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거,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돈 빌려온 동창들 얘기 드렸잖아요. 돈 빌려온 동창들 얘기 드렸는데 스토리인데, 그래서 어떻든 간에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예요. 요거 좀 원래 요건 비과세는 아니지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돈 빌려는 동창이 있습니다. 돈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야, 너 사업하는 애가 네 명이랑 부동산 갖고 있지? 너 그러다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일단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 대신 네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시 되새갈 수 있는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그래서 환매 특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 치르고 갑이 환매권 행사합니다. 야, 다시 팔어. 갔다가 다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갔다가 다시 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환매도자와 환매수자의 취득이요. 자,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통합전에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를 안 했어요. 갔다 오고 왔다 가고 형식 취득으로. 근데 등기는 개인 간의 이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 옛날에 등록세는 과세를 했습니다. 이거 통합됐어요. 그럼 종전하고 세금보다는 똑같이 해주려고 하니까 현재 지금 취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옛날에 취득세 과세하지 않았던 2%를 빼면 되죠.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을 뺍니다. 자, 그래서 2%를. 그러면 여기에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그래서 종전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비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것은 과세한다. 근데 자, 어떤 세율을 과세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과세한다. 그런데 자, 이렇게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령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은 이것은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거래하는 거니까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임시행장, 공사행정 사무소 등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요거 비과세입니다. 단 사치성 재산은 제외. 즉 임시건축물이어도 이게 사치성 재산일 때는 과세입니다. 자, 고급 학장 같은 설성산이면 과세고요. 제외한다는 것은 당연히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시건축물은 따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시건축물은 꼭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시건축물은 또 여러분들 좀 더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 공사행정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보세요. 공사행정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은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임시건축물에도 사치성 재산은 과세합니다.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존속기간 보세요.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요거 어떻게 하냐? 비과세합니다. 얼마나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예요. 근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과세라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하냐? 우리 세율 특례에서 배웠습니다.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과세라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 이거 다 써드릴 거예요.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로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요. 임시건축물 사상산 제외하고, 자,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고,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는 걸 꼭 알아둡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 꼭 알아두시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주택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대수선 제외하고요.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에 시가 표준의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한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여기서 9억 원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단독주택 아니에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단 요거 중요합니다. 대수선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그래서 자,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 원 이하인 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 단, 자, 꼭 확인할 거. 우리 세법은 포함지에 나오면 꼭 확인하시라고 했잖아요. 대수선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포함으로 바꿀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에 따른 취득, 이건 당연합니다. 이건 뭐, 자, 상속 개시 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등으로 나이가 차 오래돼가지고 연식이 오래돼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는데 취득세 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상속 이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 말소해요. 자, 그럼 당연히 이런 것도 자, 취득세를 부과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눈여겨 한번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과세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출 문제 봅니다. 이 대표 기출 문제는 29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할 때, 얘 수탁자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신탁계약 종료를 돌려줘야죠.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지 않습니다. 이건 과세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탁의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할 때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잖아요. 취득세 과세지 않습니다. 형식 취득으로.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변경돼서 새로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했을 때 얘도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취득세 과세지 않습니다. 근데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분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 요거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조합이 납세무자가 되죠.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권 같은 비조분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요거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지, 이렇게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산 취득은 이런 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납세무자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부과하는 것은 딱 하나, 리을 번 한 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회 시험 때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5페이지 다음 문제 보니까요.
30회 때 문제인데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뭐 비과세라고 나올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과세되는 경우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자, 부과되지 않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이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 나오면 꼭 여러분이 확인할 거. 가로 꼭 확인하시라고 그랬죠? 건축법이 한 대수는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대수는 과세고. 자, 그리고 개수로 인한 취득당 시가순이익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과되지 않는 거 그랬으니까 비과세 되는 거니까 자, 요 1번이 바로 정답이죠. 그래서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었어야 되는데 형제간의 부동산을 상호 교환했다. 당연히 자, 교환은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취득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고요. 그 다음에 유상승계수로서 직계 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아유,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성으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주겠다.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유상승계취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자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 앞선 회차에서 29회 때도 나왔지만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문제다? 조합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조합원이 납세문제가 되죠. 그래서 비조합원용 부동산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조합이 납세문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누가 납세문제? 조합원이 납세문제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준공 때는 조합 명의로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자 101동 101호를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받았어요. 그러면 그 101호는 누가 내야 돼? 조합원이. 자, 그래서 1번 답골 1번을 딱 고르고 이걸 안 봐도 됐던 문제였죠. 그래서 1번 확실하게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 꼭 가로 확인해야죠. 대수는 제외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1번 답 고르고 나머지는 안 봤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 거기 또 이어지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4 출제예상 문제 봅니다. 4 출제예상 문제에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골프 회원권, 지목이 잡종진 토지 승마 회원권. 자,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2번 바로 고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한다고 하시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앞선 테마에서 했었잖아요.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등기된 부동산 입장 같은 것은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닌데 근데 양도소득세에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소득세 대상은 됩니다. 주의하셔야죠.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자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지상권, 전세권 자 이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죠.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도 취득세상이 아닙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은 취득세 다주택 중과세 할 때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하지만 취득했을 때 대상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소유권 이해 권리들 과세되지 않는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슬쩍 집어넣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우리 6페이지 2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런데 보유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했다.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취득했다고 간주하죠. 간주 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임시현장, 공상, 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임시건축을 하면 꼭 확인할 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꼭 확인하시되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입니다. 단 사실상산 제외인지 또 확인하셔야죠. 사실상산은 제외하고요. 사실상산은 과세니까. 그래서 요 임시건축물 취득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요거 뭡니까?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과세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기억은 과세인데 니은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 자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죠. 실질과 현실상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는 거지 등기와는 무관합니다. 등기 안 됐어도 취득세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했다. 이거 뭐예요?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과세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과세될 수 있는 것은
기역, 디귿, 니을번.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문제가 비과세와 함께 과세되는 거, 또 이런 것들 취득 유형과 비과세를 묶어서 물어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셔야 좋은 문제고요,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를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실상사는 아니다. 국가의 부동산 취득,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뭐합니까? 당연히 비과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의 비과세는 외국정부 취득. 자, 잘 보시라고 그랬죠? 과세한다고 하는지 비과세한다고 하는지. 자, 국가 간의 상호주기 적용되니까 외국정부 취득을 나오면 꼭, 자, 우리 정부기관 취득의 비과세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주고. 과세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효받거나, 자, 그 다음에 기부 찬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어요. 그러면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죠? 기부 인테이크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을 귀속이나 또 기부 찬합하고 다른 부동산을, 서울시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게 있다거나, 또는 건물 지어서 기부 찬합하고 30년, 50년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가 배제되고 과세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영리법인이 임시행장, 공상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 또 나왔네요. 비과세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임시건축물은 세율 특례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특별히 강조한 거예요. 시험에 또 이거 틈틈이 자주 언급됐으니까. 징발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 토지 수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 이게 이제 아까, 자, 법령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경우에요. 자,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했는데 국가에서 내 부동산을 증발해가면서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갔다가 연락 오죠. 환매권 행사라고. 그래서 이거 내 의지로 환매권 행사로 전시사변 사유가 종료해서 연락 왔어요. 국가로 갔던 거 환매권 행사 다시 올 때 이거 내 의지로 고려한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비과세를 해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경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것과 징발산 종류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를 비교해서 꼭 알아둡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시면요, 우리 57페이지 또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상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나왔네.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 등이 병행되는 신탁세전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전할 때 믿고 맡은 것뿐이죠. 수탁자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취득은요. 자, 제가 아까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인데 단 대수선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취득은 요거 과세입니다. 요건 과세예요. 그래서 과세니까 정답은 비과세 아닌 거 2번이 정답입니다.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 단 대수선은 제외예요. 3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저협의 귀속 기부 찬활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비과세고, 공사현장 사무소 또 나왔네요.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 비과세고, 사실상산 제외하고, 그리고 상속계획 시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 내라고 만들겠죠? 비과세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보셨습니다.